CSS가 어떤 역할인지는 뭐 이미 앞서 배웠죠. 좋은 예제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CSS 젠가든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요게 뭐냐면 이게 CSS가 얼마나 사이트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옆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각각의 웹사이트들인데, 놀라운 점은 이게 HTML이 이 모든 사이트가 다 같은 HTML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요런 사이트도 지금 이거랑 HTML은 같습니다. HTML은 같은데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CSS만 다르게 한 건데 요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 요 소스랑 요게 제일 특이하죠? 여기서의 요 HTML 소스랑 비교해보면 HTML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HTML이 똑같아도 화면이 이렇게까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CSS다 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코드로 보여드리면, HTML 태그로 이렇게 사과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뜨죠, HTML에서는. 근데 이제 CSS를 적용하면은 이 사과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CSS 문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선택자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태그를 선택할 건지, 여기서는 h1 태그를 선택해서 컬러라는 속성을 레드,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CSS 문법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사과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만 선택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 h1 이렇게 선택도 되지만 보통 클래스나 id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이용한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태그에 이렇게 클래스라는 속성 배웠었죠? 코드카데미 하신 분들은 요거 익숙하실 텐데, 속성을 추가해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땡땡 땡땡 큰 따옴표 안에 red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면은 CSS에서 선택을 할 때 점이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점 red라는 거는 이 red라는 클래스를 선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red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그 태그들을 컬러를 red로 바꾸겠다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사과포도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점 오렌지로 오렌지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속성자 앞에 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나요는 점이 클래스를 의미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안 붙인다는 거는 클래스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클래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는 꼭 점을 붙여야 되고요. 이 앞에는 이 h1 태그 자체를 선택할 때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붙으면 클래스인 거죠. h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id라는 속성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d는 뭐뭐 이렇게 정해놓고 샵 뒤에 이 id 이름을 적어줍니다.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죠. 애플이면 샵 애플을 적고 이렇게 컬러를 레드하면 이 사과 딱 요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id랑 그럼 클래스의 차이가 뭐냐면,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클래스로 묶게 되고요. id는 하나만 선택할 때, id는 그 전체 HTML 문서에서 딱 하나만 존재할 때 id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클래스로 묶을 때는 클래스를 쓰게 되고요. CSS 사용법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파놓긴 했는데 저는 이 C웹이라는 폴더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week2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이 HTML을 꾸며주는 CSS를 만들면 되겠죠. 이거 많이 헷갈리시니까 이 .html 안 뜨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보입니다. 이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주겠습니다. 빠르게 여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더 많은 옵션에서 VS 코드를 열면 네,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HTML을 먼저 기본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느낌표하고 탭을 누르면 기본 코드는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CSS를 어떻게 먹이는지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1 하고 아까처럼 사과, 뭐 포도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도, 뭐 배, 딸기,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라이브 서버 지난 시간에 깔았었죠. 그래서 요거 라이브 서버로 키면 네, 이렇게 아까 예제처럼 그냥 사과, 포도, 배, 딸기 글자가 뜨는데, 여기에 CSS를 적용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S 파일 연결.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러면 CSS 파일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파일을 만들 때는 요거 VS 코드에서 요 플러스 요걸 눌러서 이름을 style.css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뭔가 CSS 작성하고 아까처럼 h1을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 두고 컬러 땡땡 레드 세미콜론, 네, 이런 구조로 CSS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속성명 그리고 속성값 콜론 사이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적용이 안 되겠죠.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려면 여기에 링크를 해야 됩니다. 링크를 하는데 여기에 CSS 링크가 자동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라는 태그가 생기고 스타일 시트
이게 이제 CSS의 약자가 캐스케이디드 스타일 시트인가 그런데 이게 CSS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ref에 주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같은 경로니까 지금 같이 있죠, CSS가. 그래서 파일 이름만 써주게 되면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색깔이 다 빨간색으로 변화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취소하고 이거를 연결을 끊으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말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있었죠. 스타일 태그도 있고 인라인 스타일도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는 여기에 CSS 자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태그가 자동 완성됩니다.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여기에 H1은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치다가 탭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빨라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면 그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죠. 여기 스타일 태그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다시 지우고 다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넣고 여기에 속성 값으로 컬러 땡땡 레드 세미콜론 이렇게 찍고 저장을 하면 스타일하고 사과가 레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라인, 즉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CSS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적용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스타일 태그로 이용해서 H1을 초록색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이 H1은 컬러는 레드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두 개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얘가 빨간색이 될까요? 초록색이 될까요? 네,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 둘이 싸웠을 때 같은 태그를 두고 나는 초록색 할 거야, 나는 빨간색 할 거야 했을 때 누가 이기냐, 이거를 보면 여기 이긴 사람이 나왔죠. 이 빨간색이 됐습니다. 즉 이게 이겼습니다. 인라인 안에 있는 이 스타일이 이기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포턴트, 이게 제일 일바따로 제일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아까 이렇게 줄 여기 안에 쓴 이게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클래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아이디로 선택하는 게 클래스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그냥 뭐 H1 태그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제일 약합니다. 더 자세한 우선순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까지, 얘까지 초록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임포턴트가 제일 세다 그랬죠? 임포턴트 이렇게 이 뒤에 임포턴트를 느낌표 뒤에 묻히면 얘가 제일 셉니다. 제일 세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사과도. 이런 식으로 CSS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누가 센지 이렇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애가 이 임포턴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이거를 계속 남발하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임포턴트끼리 싸웁니다. 아씨 내가 이길 거야 해서 얘는 초록색 얘는 빨간색 하면 임포턴트끼리는 뒤에 넣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뒤에 있는 임포턴트가 이기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순위 ID 클래스 선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CSS 적용할 때 ID 클래스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박스 모델 검사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리죠. 이걸로 이렇게 요소들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찍어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컴퓨티드, 개발자 도구에 컴퓨티드로 들어가면 요 박스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개발자 도구로 찍어봤을 때 경계선이 보이게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쪽에는 뭔가 주황색처럼 돼 있고, 이게 그 CSS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CSS 속성이 지금 색깔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보더라는 게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보더가 솔리드 1픽셀 블랙 뭐 이렇게 이 픽셀도 높일 수 있는데 10픽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시 컴퓨티드로 가보면 이걸 찍어봤을 때 보더에 지금 갑자기 10이 추가됐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보더 이걸 찍어봤을 때 요게 사이즈가 10이죠. 보더라는 경계선이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이 컴퓨티드 여기에 10이 뜬 거고, 이 굵은 요게 10이라는 겁니다. 이게 10픽셀. 그래서 이 박스 모델이란 이 HTML의 모든 태그, 모든 구성 요소들은 다 이런 박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배치를 뭐 옆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경계를 얼마나 줄 건지를 이 박스 모델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 마진, 이 위쪽에 마진이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마진을 예를 들어 100으로 늘린다 라고 하면 여기 지금 마진이 100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이 보더 10 위에 마진이 요게 100만큼 생긴 겁니다. 이게 100픽셀만큼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CSS 속성들은 다 이런 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모델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동하거나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HTML이 박스들의 모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
쌓여 있는 구조죠. 어떤 사이트든 똑같습니다. 뭐 네이버를 가셔도 네이버에서도 이런 거 보면 결국에 다 박스죠. 얘 박스, 이것도 박스, 얘도 박스. 결국에 이런 박스들이 모여서 어떤 사이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있습니다. 다 이 사이즈가 있고 뭐 이거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1000으로 늘리면 이렇게 확 늘어나고 모든 박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쌓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CSS에서는 요 박스 모델을 이해하면 이제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패딩은 뭐냐? 패딩은 설명 안 드렸죠? 패딩은 뭐냐면 조정해보면 알겠죠? 여기에 20을 추가하면 네, 요게 패딩입니다. 이렇게 이 보더랑 이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데, 이 실제 글자랑 요 보더랑의 경계, 요걸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와 이 경계가 되는 거죠. 보더 바깥 세상과의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모델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거는 박스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박스 중에서도 알아둬야 될 게 블록인 게 있고 인라인 속성인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대표적으로 인라인 태그가 뭐고 블록 태그가 뭔지, 대부분 블록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라인 태그는 뭐 이런 몇 개 A 태그, 그리고 잘 안 쓰이는 태그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인라인 태그는 몇 개 없고 뭐 스팬이 제일 대표적인데, 인라인 태그는 거의 다 블록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이 도대체 뭐고 인라인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 써보면 이제 H1은 이제 블록 태그인데요. 대표적인 인라인 태그를 써보면, 스팬 태그를 써보면, 이거는 스팬, 이 개발자 도구로 봤을 때 확 다릅니다. 이 블록 태그는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 영역 전체를 차지하고, 얘가 컨텐츠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만큼을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록은 일단 한 줄을 다 먹겠다라는 속성을 가진 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진짜 블록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블록 쌓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끝까지 먹습니다. 근데 인라인 태그는 딱 요것만 먹죠. 즉 이 옆에 영역이 많은 이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 스팬은 요것만 먹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밑에 예를 들어 스팬 하나 더 추가하면, 추가 스팬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스팬인데 그 뒤에 추가 스팬이 바로 붙죠. 왜냐면 얘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역이 남네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정정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은 다 한 줄을 다 먹겠다라는 게 블록이고, 스팬 태그처럼 인라인 태그는 이렇게 자기 영역, 요 컨텐트 박스 요것만 먹겠다가 스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더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블록 요소인 경우에 이런 속성을 가집니다. 즉 자신의 블록은 위즈, 넓이는 부모의 위즈만큼 다 먹습니다. 즉 블록인 요소들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 태그의 위즈를 최대한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블록 태그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높이만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과, 얘가 이 블록 태그죠. 다 먹는 태그. 블록 태그의 위즈가 이 너비인데요, 너비가 지금 399죠. 왜 399일까요? 보면은 얘 부모가 바디죠. 바디의 넓이가, 부모의 넓이가 399이기 때문에 얘가 399인 겁니다. 즉 블록 태그는 부모에게서 그 넓이를 가져와요. 높이는 지금 43이죠. 여기 보면 높이가 43이라고 나오는데, 높이는 왜 43이냐 하면은 자기 태그의 자식, 얘가 자식이죠. 텍스트가 자식인데 이 텍스트의 너비가 43이기 때문에 딱 이 텍스트의 너비만큼 이 높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는 블록은 다 먹는다. 근데 그 다 먹는 게 부모의 너비만큼 다 먹고, 높이는 자식의 높이만큼 먹는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코드카데미를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건 직접 경험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